안녕하세요. 메스웍스 코리아 김종남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개발에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제는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제 구성이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 그리고 리듀스 오더 모델링, 버추얼 센서 모델링, 그리고 강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비선형적 동적 특성이나 또는 정의하기 어려운 환경 등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를 푸는데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의 우수한 성능 때문에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앞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리듀스 오더 모델링, 버추얼 센서 모델링, 그리고 강학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제어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플랜트와 퍼셉션, 그리고 플래닝과 컨트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떤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플랜트에서는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셉션 부분에서는 이제 버추얼 센서 모델링, 그리고 플래닝과 컨트롤에서는 이제 강학습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리듀스 오더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듀스 오더 모델링이라 한다면 이 복잡한 컴퓨터 모델의 연산의 복잡성을 이제 줄여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 모델의 어떤 시뮬레이션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연산의 복잡도를 무조건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신뢰도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연산의 복잡도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해석 모델의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해석 모델을 리듀스 오더 모델로 대체한 이제 블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떤 시뮬레이션 속도와 그 다음에 신뢰성 관계, 피델리티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은 전교황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뮬링크를 비롯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이 이제 어렵게 되는데 이런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 속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 인도르프와 같은 리얼타임 테스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부분에 있어서도 난리니어 MPC 같은 경우에는 제어의 어떤 매 순간마다 모델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부분이 반복이 돼야 될 텐데요. 이럴 때 모델 예측을 이제 빠르게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물리적 모델을 이제 대체하는 역할로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코너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에서는 이제 리듀스 오더 모델링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메스웍스의 이제 고객 사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바루 케이스입니다. 수바루는 이제 뉴럴 오디 서로게이트 모델을 통해서 서드 파티 1D 해석 모델을 이제 대체하게 함으로써 해당 모듈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이제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변속기의 유압 제어 시스템의 분석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머스트 대학에서는 난기류나 연소의 유체 해석 시뮬레이션 시간을 줄인 케이스가 있겠고요. 각각의 고객 사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요 링크 부분은 이제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에는 이제 젯 엔진 블레이드에 대한 이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기의 온도와 압력에 대한 입력,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컨트롤러는 이 젯 엔진 블레이드의 어떤 최대 범위를 일정한 범위 내에 놓이게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하면서 이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제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 피델리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이 블레이드의 최대 변이를 이제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과도 열 방정식을 통해서 이 블레이드의 열의 분포도를 이제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각각의 부위에 대한 어떤 변형, 최대 변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배틀랩에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PD 툴박스를 이용해서 유한 요소 해석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서드 파티 해석 모델을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서드 파티를 포함해서 이런 유한 요소 해석의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 기법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롬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틀랩에서는 이런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리듀스 오더 모델러라는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 실험 환경을 세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컴퓨트된 템플릿을 이용해서 롬 모델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롬 모델을 만드셨다면 이 만든 롬 모델을 심볼링크에 통합하시거나 FMU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시스템에서 직접 매조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은 데이터를 롬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후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이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듀스 오더 모델러라는 함수 안에 이 해석 모델, 요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입력으로 받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듀스 오더 모델러라는 앱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는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입출력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지정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뮬링크 모델, 해석 모델에서 입출력, 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입출력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신 이후에 이제 다양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는 외부의 온도와 압력, 그리고 쿨링 온도의 최대값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200번의 실험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험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런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해당 시뮬레이션 조건에 따른 실험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온도와 압력, 쿨링 온도에 따른 블레이드의 최대 변이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론 모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론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보면 스태틱과 다이나믹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스태틱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룩업 테이블이나 커브 피팅, 서피스 피팅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에서는 LSTM이나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리고 나니니어 ALX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좀 전에 보셨던 리듀스 오더 모델러라는 앱에서 이런 이 방식의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듀스 오더 모델러라는 앱에서 크리에이트 모델 부분에 첫 번째로 이제 LSTM 네트워크 기반의 론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LST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의 스테이트, 즉 메모리를 갖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예측을 할 때 현재 들어오는 입력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스테이트와 함께 반응을 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적합한 네트워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LSTM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여기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실험 관리자라는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테이블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따른 이제 론 모델을 만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지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샘플 레이트, 히든 사이즈, 러닝 레이트, 그다음에 넘버 오브 레이어 등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좀 전에 보셨던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전체 만든 이제 모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모델을 만들 때 여러분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반영하고 학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코딩은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요런 에딧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코딩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따라서 LSTM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이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데이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반영해서 이제 학습하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코딩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매틀랩으로 직접 코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론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이나믹한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트 함수와 그리고 출력 함수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군사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델을 만드는 이런 이 프로세스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론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실험 관리자라는 앱으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론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따른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모델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최적의 모델을 비교 분석해서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요 에딧 버튼을 누르시면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론 모델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은
앞서 하이퍼 파라미터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럴 스페이스의 모델을 학습하는 이런 부분이 코딩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롬 모델을 만드셨다면 이제 이 롬 모델은 이제 시뮬링크에 통합을 하셔야 될 텐데요. 매틀랩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가지 롬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 해당 롬 모델을 이제 시뮬링크에 통합하는 예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외부에 온도와 압력, 그리고 풀링 온도에 대해서 입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도 함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해주는 부분이 전처리, 후처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LSTM 기반의 롬 모델을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인공지능 모델을 불러오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뉴럴 스티디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을 이제 불러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롬 모델을 불러오고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제 정확도의 이제 결과를 이제 분석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레이블드 결과, 즉 타겟 값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도를 굳이 비교하자면 LSTM 기반의 롬 모델이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롬 모델보다 약간 우수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속도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롬 모델이 더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뉴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모델은 이제 하이피델리티 모델보다 100만 배 정도 속도가 개선이 된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젯 엔진 이제 블레이드 모델 내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하이피델리티 모델과 롬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피델리티 모델은 PD 툴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리듀스 오더 모델은 뉴럴 스테디 스페이스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외부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쿨링 온도에 따라서 블레이드의 최대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롬 모델을 만드셨다면 롬 모델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 전체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타겟 하드웨어로 이제 코드 생성해서 배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럴 스테디 스페이스의 롬 모델은 시뮬링크 코더를 통해서 이제 C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시뮬링크 코더라는 앱을 통해서 코드 생성을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코드 생성된 결과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코드 생성해서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롬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리얼타임 컴퓨터에 코드 생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하드웨어 간의 이 커넥션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리얼타임 테스팅, 하드웨어 인더프와 같은 리얼타임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리얼타임 테스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시뮬링크 리얼타임이라는 앱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PC와 이제 리얼타임 이제 하드웨어 간의 커넥션을 이제 형성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온 타겟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롬 모델이 이제 리얼타임 컴퓨터에 코드 생성해서 배포가 된 이후에 어떤 입력 조건에 따른 블레이드의 최대 범위를 예측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